안녕하세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스피드 분양가 중기로 찾아왔고요. 오늘 말씀드릴 단지는요, 곤지암역 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경강선 라인으로 계속해서 분양가 중기에서 다른 단지들이 있어요. 같은 곤지암역이들은 제일 풍경채가 얼마 전에 분양이 있었고 또 영상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른 역이지만 이 곤지암역에서 조금 더 가면, 곤지암역에서 두 정거장 정도 더 가면 이천역이 있거든요. 그 이천역이 들어가는 힐스테이트라든가 중리지구라고 있죠. 이천역 앞에 거기 들어가는 신한스빌이라든가 얘네들도 다뤄드렸어요. 그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주에서는 태전지구, 그나마 유일하게 택지지구로 들어갔던 경남 아나스빌님이 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영상들을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곤지암역 센트럴 아이파크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일단 이랬습니다. 마지막 타석이다. 왜냐면 이 곤지암역에 처음으로 이제 분양을 한 게 얼마 안 됐죠. 힐스테이트가 있었고요. 그 힐스테이트 바로 다음으로 저희가 영상 띄워드렸지만 제일 풍경채가 한 달쯤 됐죠. 이제 거의 있었고, 얘가 세 번째로 들어왔는데 이 곤지암 역세권 자체가 여기거든요. 곤지암 역세권이 안 뜨는데 따로 검색을 하고 네이버 같은 데서 이미지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떠요. 여기 선이 보이실지 모르는데 이렇게 잘라서 여기에 들어간 게 제일 풍경채. 좀 규모가 컸죠. 그에 반해서 이번 아이파크는 좀 작게 들어가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 왼쪽으로 재개발 구역이 정해져서 거기 들어간 게 힐스테이트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이네요. 성토는 다 돼 있죠. 근데 성토 안 돼 있는 여기 역세권 자체는 개발 계획에 속하지 않은데 따로 이 구역인가 그래갖고 여기가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힐스테이트가 들어갔고 여기가 넓게인데 요 휘어지는 부분 보이시죠? 요 길 휘어지는 부분,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왼쪽이 제일 풍경채가 들어갔고, 이번에 아이파크가 여기 분양한다. 여기가 곤지암역이거든요. 따라서 곤지암역에서는 가장 가까운 단지가 아이파크. 최옥세권이죠. 100m 이내 단지 가까운 쪽에서는 이번에 들어가는 단지 3개 중에서 가장 여기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타석, 왜냐면 곤지암역 역세권 개발이 2단계도 개발 계획이 있어요. 이 뒤쪽 아직 성토 안 했는데 이 뒤쪽까지 개발해서 전체적으로 규모는 좀 커집니다. 이쪽 밑쪽도 개발 계획이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개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단계 지구가 있죠. 이거 1단계고 2단계가 여기 있고, 신대 1지구, 이게 이제 1세였죠. 1지구였네요. 그 밖에도 3리지구라든가 개발 계획들은 꽤 많이 잡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역세권 1차에서는 이 신대 1지구까지 포함해서는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단지다. 1차에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단계에서는. 그래서 마지막 타석이다. 앞에 놈들이 아주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힐스도 미분양이 났고 제일 풍경채도 미분양이 났습니다. 조금씩 팔리고는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완판은 안 됐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타석 표현했고요. 일단 센트럴 아이파크에 대한 기본 정보는요, 일단 12월 17일 날 다음 주 화요일에 1순위 청약이 있고요. 16일 월요일에 특권이 있겠죠. 역세권입니다. 곤지암역 경강선입니다. 경강선 곤지암역은 어떤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냐면요,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쪽 경강선에 들어가는 단지들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판교역, 성남역이 이쪽으로 경강선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성남역은 지금도 GTX가 개통이 돼 있어요. 다만 삼성역이 개통이 안 돼서 이용을 못하고 있죠. 근데 이 성남역이라든가 여기 판교역까지 얼마 걸리느냐, 광주역까지가 대략 20분 정도 때 끊으니까 거기서 두 정거장 가면 곤지암역이거든요. 그래서 뭐 25분 30분 정도면은 판교나 성남역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런데 판교에 들어가 있는 국평에 비하면 거의 3분의 1 가격 수준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나름 나쁘지 않다 그랬죠. 즉 판교 쪽에 있는 전세가보다도 전세가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절반 정도밖에 안 될까 정도의 분양가거든요.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들어가고, 비록 지금은 작은 규모지만 2단계까지 하고 주변까지 완결이 되면 나름 괜찮거든요. 근계 광주가 상당히 넓은데 거기서도 지금 현재는 여기 태전 고산지구 제외하고는 지구 단위 계획이 제대로 돼서 들어간 데가 없어요. 워낙 여기가 그린벨트라든가 경안천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됐었거든요. 그나마 몇 개 안 되는 지구 단위 계획이 들어간 거죠. 경기 광주역도 괜찮은데 문제는 여기는 지금 단지들이 들어가고는 있는데 계획적으로 딱 돼서 들어가고 있는 느낌은 아닌 게 조금 문제죠. 아쉬운 게 있어요. 물론 여기도 좋습니다. 이 편한 세상 단지들이라든가 경기 광주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갖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지 영상들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스피드 분양가라서 좀 빠르게 진행한다는 거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이 단지 센트럴 아이파크는 곤지암역, 아까 보여드렸지만 곤지암역에 들어가는 단지들 중에서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곤지암역이 가장 가깝다. 거의 엎어지면 코다울거리에 있는 최옥세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점이죠. 그 점은. 다만 세대수는 347세대, 상당히 소규모 단지다. 500세대가 안 되기 때문에 중규모라고 말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20층에서 22층, 고층이 아닌데 요거 4개 동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감도는 대략 이 정도에서 아직 홈페이지가 거의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 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주는 27년 5월 예정입니다. 따라서 2년 6개월 정도 예전 어떤 분양의 일반적인 기준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있고요. 기본 분양가는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여기는 공공택지 지구는 아니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은 이루어졌지만 따라서 재당첨 제한이나 거주금 없고요. 전매는 6개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분양가는 5.8에서 6점이요. 국평 기준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 84가 350세대 중에서 거의 300세대고 110평이 한 40세대, 50세대 안 되게 들어갑니다. 여기 분양가 나오는데 84A, B 두 타입이 있는데 저층 1층 5억 8천부터 11층 이상 6억 1,800, B타입은 5억 8,700에서 6억 1,200, 대략 5.8에서 6.2억 선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해드렸죠. 5.8에서 6.2억. 얼마 전에 풍경채 분양이 있었고 힐스 분양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하기 편하시라고 여기 적어드렸습니다. 풍경채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단지인데 5.7억에서 6억 정도에 분양을 했고요. 힐스는 곤지암역에서의 거리는 요 세 단지 중 가장 멀죠. 도보는 가능한 거리입니다. 5.8에서 6.1억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힐스랑 아이파크 원래 형제죠. 비슷하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약금 10%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확장비는 1,500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풍경채 얼마 전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똑같이 1,500이었고요. 힐스가 좀 비쌌죠. 2,200이 나왔습니다. 에어컨은 5개 기준 이번 아이파크가 970, 풍경채가 790이었고 힐스가 980.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 근데 아이파크가 옵션이 5,000이 나왔어요. 근데 5,000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샤시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물론 아이파크도 1군 브랜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비싼 감이 있어요. 힐스도 비싸고 이런 게 있는데 1군 브랜드 다 그래요. 프루지오도 그렇고 이페란도 그렇고 중형 건설사들에 비해서는 옵션이 좀 비쌉니다. 얘 같은 경우에 보시면 가전은 뭐 어느 단지나 빼니까 당연히 뺐고요. 중문 같은 경우가 뭐 220, 150, 비대칭 스윙도가 220이니까요. 평면 특화, 와이드 다이닝 이거 알파로 갖다가 주방으로 포함시켜버린 건데 이런 거는 이제 1,000만 원이 듭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로 하면 주방가구 특화 정도는 200에서 400선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루 같은 경우에도 확장을 하게 되면은 170 정도가 더 드는 거고 기본은 이제 깔려 있는 거고요. 주방을 세라믹 상판으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84 같은 경우에 보통 800에서 1,000만 원 돈. 여하튼 이렇게 나왔어요. 1군 브랜드답게 나왔는데 여기에 뭐가 플러스 되냐면 얘네는 요거 있죠. 샤시 업그레이드가 84경에 1920, 110은 2,1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샤시가 안 껴준 게 아니라 껴줬는데 요즘 시스템 창호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유리 두께라든가 손잡이까지도 사실 옵션을 고급화시키면 상당히 비싸지거든요. 그런 걸 할 수 있게 넣어놓긴 했습니다. 물론 기본형만 해도 어느 정도 이중창에 제대로 되겠죠. 근데 요게 들어가서 5,000이 나온 거예요. 따라서 얘를 빼면 보통 단지 이런 거 잘 안 들어가거든요. 얘는 근데 샤시 업그레이드가 들어가서 저 근데 무조건 다 때려박잖아요. 비싼 거. 그러면 5,000이 나온 거고 만약 샤시업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풍경채나 힐스는 그런 게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3,0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그렇게 봤을 때는 풍경채도 2,700에 나왔고 힐스는 역시나 좀 비싸게 나왔죠. 3,800에 나왔었기 때문에 감안해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하튼 이번에 아이파크 이 기본 분양가에다가 확장비 1,500, 에어컨 900 합하면 이게 한 2,500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샤시업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는 3,000만 일단 더 있어요. 그렇게 되면 5,500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대략 그냥 6,000, 여유 잡고 6,000을 더 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번 아이파크의 실질적 분양가다. 84형에 대한 이렇게 봅니다. 즉 6.4억에서 6.8억에 나왔고요. 저는 일단 풀옵션 다 넣으니까 그러면 얘는 샤시업은 뺀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왔고 풍경채는 그러면은 역시나 유상옵션 다 때리 박았었거든요. 제가 계산할 때 요거 때리 박은 가격이 6.2에서 6.5억 정도 나왔고 힐스는 6.5에서 6.8억에 나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걸 갖다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큰 차이는 없습니다. 2, 3천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면들은 좀 전에 공모 보셨지만 아직 정보가 거의 안 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금요일쯤에 그랜드 오픈하겠죠. 그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빨리빨리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이런 홈페이지들이 있더라고요. 화요일날 1순위인데 그 전주 금요일날에 그랜드 오픈하는 판단하기 힘들죠. 그렇게 되면 커뮤니티는요. 주민카페, 피트니스, 골프현장, 독서실 같은 데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랜드 오픈하면 확인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주차는 1.3부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대략 이거는 뭐 거의 비슷하게 그냥 나와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거 뭐 큰 규모 단지도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 급이면 주차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교육은 지난번 뭐 제일풍경채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보시면 곤지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 다리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는 한 750m 선, 풍경채보다는 조금 더 멀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리는.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곤지암 초,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 초등학교는 먼 감은 있지만 걸을 수 없는 건 아니죠. 저학년들은 약간 문제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하튼 교육면에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묶여 있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죠. 편의성은요 하나로마트가 하나 있고요. 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곤지암이 애초에 많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은 당연히 아닙니다. 곤지암 소문국밥 유명하죠. 예. 있는 곳이긴 한데 그렇게 아주 발달되어 있는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얘가 들어가게 되면서 괜찮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하나로마트 나름 식자재 구입한
다른 데는 불편이 없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주시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광주시까지 거리는 그때 제일 풍경채 때 제가 재드렸죠. 제가 10km 되는데 차 안 막힐 때는 그냥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고요. 막힐 때는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건 이제 감안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편의성은 지구 자체가 2단계까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다. 하지만 지금 이제 막 개발되기 시작한 지구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풍경채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건 감안하셔야 돼요. 다만 얘네들은 세 개 단지가 거의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먼저 들어와서 좀 더 고생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몇 개월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분양시가 그렇다는 건 입주 시기도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규모에 맞는, 따라서 아주 대규모는 아니겠지만 소규모이기 때문에 합해봐야 뭐 2, 3천 세대 규모이기 때문에 2단계까지 하면 거의 4천 세대 넘어가긴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편의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는 갖춰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아이파크에 대한 어떤 기본 정보였고요. 분양가 착하냐 적절하냐 이런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봐야겠죠. 지금 보셨던 게 이거예요. 곤지암에 힐스가 들어갔고 제일풍경채, 제풍이라고 줄여놨습니다. 두 개의 단지 같이 쓰더라고. 똑같이 다 27년도 정도에 들어가는데 좀 전에 분양가 비교해드렸잖아요. 이 가격이 나왔고 이 가격이 나왔고 얘가 아이파크가 이번에 이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곤지암에서 가장 먼 게 힐스예요. 물론 도보 가능합니다. 아주 먼 건 아닌데 얘가 제일 근데 비싼 느낌이 들죠. 얘는 근데 단지 규모는 커요. 아이파크보다는 당연히. 그리고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이는 안 납니다. 여기까지 거리는 아무래도 아이파크가 좀 더 가까웠죠. 좀 보셨지만 그래봐야 뭐 1, 200m 차이인데 규모는 제품이 좀 더 크거든요. 그런데 얘가 6.5인데 얘가 6.8하게 나왔다. 다만 얘는 좀 전에 보셨지만 옵션에서 좀 빼면은 가격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얘가 상대적으로 뭐 싸게 나왔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미분양이 났거든요. 물론 조금씩 팔리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고는 있어요. 그런 힐스 같은 게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한데 이 가격에 나왔을 때 한 번에 완판시키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그리고 서울역 롯데캐슬 그때 한번 비교해드렸죠. 얘는 광주 쪽으로, 즉 판교 쪽으로 한 정거장 더 가야지 있는 건데 얘는 이제 지구 단위기로 들어가 있질 않아요. 롯데캐슬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2004년도 거고 구축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이렇습니다. 현재 실거래가 4.1에서 5억인데 문제는 얘가 정보점 6.4억이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위치라든가 이거 봤을 때 곤지암역 쪽에 역세권 개발로 들어가는 얘네들이 비싼 거냐, 롯데캐슬 초월역 쪽에 어떤 정보점 봤을 때 아주 비싼 감은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주변에 가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당연히 좋지 않으니까. 근데 경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보점 회복이나 이런 거는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가면 광주 역세권이 있죠. 물론 여기는 아직 지구 단위 계획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 단지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6년도에 들어서 이제 좀 있으면 구축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얘가 27년 들어왔을 때는 이제 10년 차가 넘는데 얘가 일단 6.5에서 7.2억에 아주 가까운 아닌데 그래도 걸을 만한 거리에 있어요. 6.5에서 7.2고 얘가 8.5억 있거든요. 전고점. 이거에 비쳤을 때 물론 입지는 무조건 광주 역세권 쪽이 곤지암역 쪽보다는 저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들은 자연인 자이, 얘는 신축이거든요. 21년도. 얘는 8억까지 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따라서 이런 가격으로 봤을 때 곤지암역에 이번에 분양했던 미분양된 얘네들, 그리고 이번에 분양하는 아이파크는 지금 당장 완판이 안 되더라도 추후에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단지들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주 태전지구가 있습니다. 경남 아너스빌 리미티드. 얘도 완판은 안 됐는데 얘도 얼마 전에 분양했죠. 얘가 6.8억에 분양했어요. 얘는 역세권이 아예 아닙니다. 여기선 광주역까지 한 2km 정도 가야 돼요. 물론 경남 아너스빌 리미티드가 태전지구에선 역 쪽에 가장 가깝긴 한데, 그리고 옆에 붙어있는 고산 앞에서 경기광주에서 유일하게 거의 대규모로 그래도 지구단위 계획이 돼서 거의 다 완성돼 가고 있는 곳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거꾸로 판교역에서 멀어지는 거죠. 즉 곤지암역에서 더 동쪽으로 가면 있는 게 이천역입니다. 거의 신하인스빌이 얼마 전에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거기 스테이트는 이거보다 좀 더 비쌌습니다. 7억이 넘었었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요 정도 가격이 6억에서 6.9억. 물론 이것도 이천역 중리지구라고 해서 거기도 택지지구 계획돼서 들어가는 입지 좋게 들어갑니다. 다만 얘는 이천역에서 도보, 유일하게 거의 도보가 가능한 단지 정도로 제가 보고 있는데 얘 가격이 이렇게 나온 거에 비해서도 얘가 아주 비싸게 나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그냥 자기 위치에 맞게 나왔긴 했는데, 문제는 경기 광주의 분양이 갑자기 이제 곤지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세계 단지나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서 좀 미분이 났고, 이 곤지암뿐만 아니라 태전의 아너스빌이라든가 몇 개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판단, 숨을 고르고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추후에 곤지암에 대한 평가를 좀 해봐야 되거든요. 이 곤지암역 자체가 많이 올라갈 지역인지 아닌지는 생각해봐야
들어가셔야 되는데 현재 개발 규모로 봤을 때는 큰 규모로 개발되는 건 아니거든요. 커봐야 이제 2단계까지 했을 때 5,000세대 정도? 문의 주변에 다른 계획들이라든가 추후에 이 부분들이라든가 거기들이 있어요. 이런 데를 개발해 줄 거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보면 2단계까지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닙니다. 따라서 광주에서 경기 광주 자체만 봤을 때도 경기 광주에게는 밀려요. 하지만 그 다음으로는 괜찮은 지역이 아닐까. 왜냐면 초월 쪽이라든가 다른 역들 쪽은 개발 계획이라는 게 제대로 나온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삼동 쪽은 아예 판교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건 논외로 하고요. 따라서 이 가격이 경기 광주를 리딩하고 이럴 지역은 당연히 아닌데 태전 쪽을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광주 역세권 얘네들이 계속 이 가격에 먹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에. 이 편한 세상은 단지 하나가 아닙니다. 한 대여섯 개 단지가 돼요. 광주 역세권하고 태전 쪽이 같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올랐을 때 곤지암도 영향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일단은 27년도 들어가는 신축이잖아요. 지금 사는 구축이 아니잖아요. 지금 돈 주고 사야 되는 구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면 개인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곤지암 쪽은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가끔 디딤돌 아파트라는 말씀을 드리죠. 즉 처음부터 역세권에 수도권 괜찮은 데는 역세권이 웬만하면 10억까지 가까이 가거든요. 괜찮은 지역에서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전세를 사느니 그래도 신축 이런 데 들어가서 특히나 판교라든가 성남 쪽 직주 근접을 원하시는 분들 근데 거기 워낙에 비싸니까 20억까지 가잖아요. 구평이 판교 쪽 거기는 너무 부담이 되니까 거기 전세 사는 것보다는 이런 데에서 신축으로 그래도 살면서 여기 뭐 전매제한이라든가 이런 거 거의 조건 까다롭지 않으니까 얘가 택지지구긴 한데 공공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조건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전매제한이라든가 거주요건 이런 거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기 들어가서 전세보다는 이렇게 신축에 사시면서 자금을 모아서 좀 더 좋은 데로 가려는 분들 분명 있단 말이에요. 6억대 선에서 그러면 이제 자기 자본금은 대략 한 3억 선이면 되겠죠. 그리고 소득이 물론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되지만 그런 분들이 들어갈 만한 지역이 아닌가. 이 단지 자체에 들어가서 끝도 없이 올라서 뭐 아주 이득을 많이 먹는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자산 2억에서 3억 정도 왜냐면 앞으로 한 3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다음 또 모으는 거 감안해 보시고 한 3억 정도 준비할 수 있다면 3억 조금 넘어야 될 것 같기도 하긴 한데 그 정도 준비할 수 있다면 전세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자금을 모으는 기간을 몇 년 정도 지내는 데는 낫지 않을까. 아이가 있다면 이제 초등학교 정도까지 교육시키는 건 어디나 비슷하거든요. 초등학교 교육은 어떻게 시키냐가 가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중학교에서는 이제 학원이죠. 그때는 좀 달라지는데 그렇게 생각해 볼 때 대략 20이면 돈이 그렇게까지 없을 것 같고 30에서 40 자녀가 아직 어린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감안해 볼 만한 단지가 아닐까. 판교나 성남 쪽의 직주 근접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경강선 역세권 분양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다 경강선에 이번에 들어간 근처에 있는 단지들이거든요. 그 가격을 보시면 돼요. 비슷하죠. 거의 다 아직 7억은 넘지 않고 있어요. 6억 중반에서 후반대 최고가 기준 옵션 다 포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대로 나와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곤지암 분양가선 곤지암이 이렇게 세 개잖아요.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벽에 제일 가깝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지 규모는 제일 작다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거 같이 고려해 봐야겠죠. 광주 역세권에 비해서는 1억 정도 낮다라는 거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광주 역세권이 입지 자체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감안하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는 지금 분양이 아니라 기입주 아파트니까 저하치 평가는요. 판교 혹은 분당 직주 근접이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 치고는 저렴합니다. 3분의 1 가격 정도까지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규모 중심 개발지는 아니라는 점은 이제 고려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경영안중에서는 광주 역세권하고 태전지구가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일대가 문제는 그 다음이다. 2급지다. 경기 광주에서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다는 거. 즉 리딩할 수는 없다. 반사이익은 먹겠지만 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직주 근접 치고는 저렴하다. 이 점이 있다는 거. 개발지구 내에서는 역세권에서는 우세입니다. 즉 뭐냐면 광주 곤지암 역세권 내에서는 역세권이 제일 가까워요. 뭐가 이 아이파크가. 그 다음이 제일풍경채, 그 다음이 힐스테이트거든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규모는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거에 측면에서 가장 밀리겠죠. 왜냐면 힐스라든가 제풍이 얘보다는 단지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항상 뭐가 있으면 뭐가 빠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역세권 측면에서는 초역세권 제일 좋은데 규모 면에서는 제일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그걸 갖고 분양가 보시면 되는데 그에 맞게 분양가 나왔어요. 세 단지가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GTX-A 성남역은 이미 있어요. 근데 삼성역이 개통하게 되면 여기서 성남역까지 30분 이내로 가서 거기서 또 삼성역까지는 그렇게 큰 시간 안 걸리거든요. 따라서 판교라든가 분당 쪽의 직주 근접뿐 아니라 멀리까지 보면 서울 쪽 직주 근접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보다는 판교라든가 성남 그다음에 분당 이쪽의 직주 근접으로 보시고 그쪽이 워낙에 아파트가 비싸잖아요. 그거를 감안하시고 들어가실 만한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GTX-D가 곤지암역에 들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뭐 ABC가 이루어진 다음에 아주 먼 미래이기 때문에 검은색
검은색으로 해놨습니다. 이걸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되는 건지는 아닙니다. 무조건. 마지막 한 줄평. 이게 앞쪽에서 마지막 타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출루를 해야겠죠. 일단 저는 얘가 뭐 개인적으로 지난 뭐 풍경채도 그랬고 힐스도 그랬지만 이게 뭐 단번에 완판되거나 이럴 수 있는 단지가 아니에요. 다만 얘는 소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나름 선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가장 여기에서는 또 가깝긴 하니까 일단 출루를 해야 되고 본점 역세권은 조금은 시간을 가지고 아마 완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완판이 되고 입주시기가 갔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나쁘지 않은 주거 환경을 갖추게 될 것이다 라는 정도로 한 줄평을 가겠습니다. 세부 상황에서 다양한 점을 취업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증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더군다나 바로 얼마 전에 태종 경남 아너스빌이라든가 바로 같은 곤지암 역세권에 들어가는 제1풍경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역 한 두 개 정도 더 가면 있는 이천역에 들어가는 힐스테이트 이천역과 신안 인스빌 중리지구에 들어가는 걔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서 좀 자세하게 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영상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영상들 같이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서 빠르게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백년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분양 정보 공식 단톡방을 그리고 첫 댓글 올려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들어오시면 제가 영상에서는 다 말씀을 못 드리죠.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도 드리고 있습니다. 찾아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새롭고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